김용민 브리핑 일부 뉴스 매거진에서 만나는 피박 퀴즈 그리고 공화국 논평의 한 주 방송분을 모아서 보내드리는 시간입니다. 광고 듣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방송을 요일별로 묶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하나님이 독재하셨어. 하나님이. 이런 걸 해결하는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 세웠어? 우리가 장모님을 대통령 세울 때는 종북주의자 판결해 달라고 세운 거야. 혐오를 부추기고 자본에 탐닉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로부터 멀어진 한국 개신교를 전면적으로 해부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핫한 인물, 문화학 박사 김용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출판에서 나왔습니다. 1600-1475 클럽센터에서는 비싼 가입비 상상하지 마세요. 만남이 성사되고 난 뒤에 받습니다. 10수년 베테랑 커플 매니저가 도와드리는 1600-1475 클럽센터.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새누리당이 친박과 비박으로 나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닙니다. 양아치와 비양아치만 있을 뿐입니다. 비양아치의 수장, 비양, 무 인사드립니다. 닥치라고. 뭐 어디서 김성회가 녹음한 거 듣고 와서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곡해하지 말라고. 곡해할 마음 없다. 근데 그 녹취를 듣고 양아치라고 하지 않으면 내가 머저리가 되거든. 양아치를 양아치라고 부를 수 있는 자유만은 허락해다오. 화나. 뭐 윤상현 녹취 들어봤나? 형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이 말 안 들어봤냐고. 그 말이 유독 온전히 오롯이 김성회한테만 하는 말로 들렸던 모양이지. 야, 니들이 날 아는 만큼 나도 니들 잘 알아. 야, 나를 우습게 보지 말아라. 설령 니들이 내가 모르는 나의 추문을 만들었어도 말이야. 난 문제가 없어. 야, 뇌물을 주고 또 받고 사위가 마약하고 딸이 이상하게 대학 교수가 됐고 일가 친척 사돈까지 이런저런 추문에 휘둘려도 끄떡없는 나 아니냐. 화나, 우리가 뭐 깨끗해서 여기까지 왔냐? 닥치라고. 뭐 그래, 그게 정녕 진심이라면 앞으로는 우리한테 시비 걸지 말라고. 알았어? 화나, 나는 이게 걱정되는 기다. 김성회가 왜 이 녹취를 공개했겠는가 이거야. 만약 니네가 다음에도 또 다음에도 집권할 것 같으면 과연 김성회가 이걸 공개했을까? 그니까 이게 레임덕이다 이 말이야? 레임덕. 레임닭이 아니라 레임덕. 야, 화나, 근데 궁금한 게 사드 파문 잠재우려고, 즉 이슈 물타기를 하려고 이 녹취를 공개한 건 아니겠지? 연예인 갖고는 잘 안 되니까 이제는 자폭성 폭로로 물타기 하려는 거. 이 새끼 아무 말도 못하네. 이 새끼 봐라, 아무 얘기도 못해요 지금. 대꾸를 안 하면 새끼 그럼 시인하는 거지. 야, 그렇다면은 니들은 혹시 정치권에 진출한 그 악명 높은 자해 공갈단? 닥치라고. 그 KBS 보도국장 하던 김시곤이 녹취 딴 거 갖고 지랄지랄 하더니 야, 어떠냐? 친박이 친박 거 녹취하는 사태. 어떻게 봤어? 야, 그 친박이 물 빠지니까 개 아수라판 몰골이 다 드러나는구나. 이걸 고사성어로 배반낭자라고 하지. 배반낭자.
배반낭자? 어떤 아가씨가 배반을 했냐고? 어?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모양인데, 군대 갔는데 고무신 거꾸로 신는 건 그건 죄악이라고. 군대? 어이, 예비역 일병환, 방위 여친도 고무신 거꾸로 신던가? 저녁 5시면 날마다 제대하는데. 어이, 예비역 이병무. 방위에도 계급이란 게 있지. 어디 2등병 출신이 1등병한테, 그런 당신이 여성 총리 후보가 거론될 때, 아니, 전쟁 나면 여자 총리로 되겠나? 이러셨지, 아니, 방위병 출신이 대통령이 돼서 전쟁이 나면, 그때는 어떡하려고, 군을 통수할 수 있겠어? 닥치라고, 이 새끼야, 하여간 이 깜도 안 되는 것들이 실세라고, 집권 세력이라고, 주류라고, 이렇게 해서 설쳐대고 다니다가 이 사달이 났지, 이 새끼들아, 숭어가 뛰니까 망아지도 뛰는 거 아니야, 이 새끼야? 아니, 망아지가 뛰다니? 이거. 숭어가 뛰니까 뿔난 망아지가 뛴다. 아니, 뿔난 망아지가 왜 나와? 물하고 못하고 다른데. 이거. 숭어가 뛰니까 기름장어도 뛴다. 아니, 기름장어가 거기서 또 왜 나와? 이거. 숭어가 뛰니까 고등어가 뛰어서 미세먼지가 난다. 닥치라고! 숭어가 뛰면 이 물고기가 뛰지. M으로 시작하는 물고기 말이야. 이거 맞아. 숭어가 뛰니까 M, 즉 MB가 뛴다. 롯데 수사에 팔팔 뛴다. 환희도 옆에서 롯데 수사에 팔팔 뛴다. 닥치지 못해. 아이, 이 씨발 새끼들. 이 새끼들은 그 사드레이더 기지 100m 안으로 강제 이주시켜야 한다고 봐요. 아이고, 영감님 또 나오셨네요. 근데 요즘 왜 이렇게 모호하세요? 그 모호? 그 사드 문제? 이렇게 젊은 아가들이 많이 쓰는 기법 있잖니. 그 신비주의 기법이라고. 그 야동도 보면은 벗을까 말까 요때가 아주 긴장도가 높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성주 군민들 그 총리 저고리를 벗겨서야 되겠나? 그 조선일보가 얼마나 상심하겠어. 아니, 근데요, 영감님. 사드 설치할 때까지 모호하시다가 만약에 성주군이 황폐화되면은 어쩌시려고요? 그때는 우리가 자성을 해야지, 자성을. 우리 내부의 판단 미스에 책임이 컸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반성을 해야지. 자성을 하신다, 반성을 하신다. 그러면 책임은 인님이 지시는 겁니까? 아니지, 이 새끼야. 책임은 문재인이가 져야지. 문재인이는 그 성주군이 황폐화될 때까지 뭐 했냐, 이거지. 아니, 그 문재인 전 대표 탓을 왜 하세요? 그 양반은 사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 성주에 가보지도 않았을 적에는 그런 사드 반대가 그 진정성이 있겠어? 진정성이 추호도 없다고 봐요. 만약에 성주에 갔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외부 세력 문재인 이렇게 해놓고 두들겨 패지 않겠어요? 영감님, 정말 영감님의 그 깊이를 모르는 정치 스킬, 있는 그대로 교과서입니다. 레전드예요. 이 자기의 그 공로는 극대화하고 자기가 불리하면 최대한 그 책임의 크기를 줄이거나 남한테 떠넘기고, 이건 고수나 할 수 있는 신공이지요. 야, 그 똥보야, 너 들었지? 너는 뭐 기가 막혀 하겠지만 나는 또 내년에 그 김 대통령 시대를 창출할 주인공이라고 봐요. 결국 그렇게 가게 돼 있다고. 어처구니가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임님, 책이나 한 권 만드세요. 표 한 장 얻지 않고도 5선 국회의원이 되는 법. 아니면 표 한 장 얻지 않고도 제1야당의 모든 권력 손에 다 넣기. 그것도 실력이지, 이 새끼야. 빼지 한번 못 알아본 새끼가 이렇게 말이 많아요. 하여간 그 대선 출마할 생각이 없는 그 손학규계를 흡수해가지고 내년 대선에 대비해야지. 신에게는 12명의 손학규계 의원이 있다고 봐요. 신, 당선의 신, 정치의 신. 아이, 그만하세요. 그 국회의원들이 아메바입니까? 이 새끼, 아메바라니. 하이, 씨발, 기습당했네, 이 새끼. 야, 그 아메바가 그 안면 표시된 게 그 상대한테 넘어갔을 적에 상대에게 그 2000포인트의 데미지를 주는 유희왕의 그 아메바냐? 아메바. RMB. 야, 똥보야.
아메바는 그 섹스 없이 그 번식하더라고. 야, 네가 그 아메바라는 설이 있어. 그거 너무 뚱뚱해서 누가 널 낳았겠냐 이 말이지. 아이, 그만하세요. 왜 가족 개그까지 치십니까? 가족 개그라니 이 새끼야. 그거 너 혼자 태어났다는 건데 그게 무슨 가족 개그야? 너 이 새끼 그 택시 타고 가다가 고개를 넘어갈 적에 차가 갤갤대면은 택시 운전기사한테 화내지 이 새끼야. 빨리 안 간다고. 새끼야 그 누가 누구한테 그 화를 내? 아니 그게 퀴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지 이 새끼야. 너 이 새끼 그 네가 뚱뚱한 이유가 뱃속에 숙변이 많기 때문이라고 봐요. 이럴 때는 그 미궁 장사랑을 먹어줘야지. 한 포만 먹어도 그 뱃속에서 지진이 나더라고. 여러분, 그 미궁 장사랑 드실 적에는 조심하셔야 한다고 봐요. 일단 그 변기가 온전한지 이게 그 태산 같은 똥이 나오는데 막혀보라고 감당하기가 힘들다고 봐요. 쏙쏙 뽑히게 만드는 그 미궁 장사랑. 이 장 안에서는 그 도저히 살 수 없는 똥들이 그냥 뭐 엑소더스 한다고 봐요. 아니 그 지금 이 시간에 웬 똥 얘기입니까? 그리고 광고는요. 광고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 이님은 미궁장사랑을 070-4115-0365에 주문하셨죠? 아니 그 이 무식한 새끼가 어떻게 알았지? 070-4115-0365에 주문한 거를 말이야. 야 똥보야 너 어떻게 알았어? 이제 그 충분히 됐으니까 자 퀴즈 문제 내시죠. 이 새끼 너 이 새끼 장사 잘한다 이 새끼야. 똥보 새끼가. 자 그 오늘 그 문제를 드리도록 할게요. 안철수 당의 그 최이배 의원이라고, 이 사람이 현행 29살까지로 규정된 청년 연령을 만 34살로 올리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봐요. 자, 그렇다면은, 현재, 현행법상에 따르면 청년은 몇 살부터 29살까지일까요? 자, 청년의 최저 연령선 몇 살인지, 이것이 바로 오늘의 문제라고 봐요. 예, 정답! 네, 환 빨랐습니다. 정답은요? 이 정답은 20살. 틀렸습니다. 20살일 것 같죠? 아닙니다. 아니, 투표할 수 있는 나이부터 청년 아니야? 그 밑은 청소년이고 말이야. 아닙니다. 네. 청소년을 예우하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네요. 옛날에는 10대 때 대부분 결혼하지 않았니? 20살부터 청년이라고 말하는 건 문제야. 야, 걸그룹 아이돌 그룹만 보더라도 20살은 올드하거든. 20살이 올드하면 30살 넘어서부터는 가요 무대에 나가겠어요? 이 새끼, 그거 갖고 트집을 잡냐? 바로 정답 가자. 정답은 수줍은 17살. 수줍은 17살. 주진우 기자의 자칭 수식어죠? 이거 아닌가? 그럼 그 수줍은 44살. 주진우 나이가 44이잖아. 틀렸습니다. 자,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이 맞히셔야겠습니다. 선물은 우리나라 대학원에는 왜 키팅 선생 같은 교수가 없는지 하는 아쉬움을 남기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슬픈 대학원생들의 초상 시즌1, 슬픈 대학원생들의 초상 시즌1 북 에디션에서 낸 책인데요. 맞히시는 분께 하루 2분씩 골라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팟빵 게시판에 이메일 주소, 사연, 정답을 적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대학원생들의 리얼 웹툰, 네, 교수가 까라면 까야 하는 대학원생들의 삶을 깠습니다. 조교 폭행, 제자 성추행, 논문 도둑질,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그날을 그리며 만든 웹툰 슬픈 대학원생들의 초상 시즌1. 네, 29기 고려대 대학원 총학생회가 대학원 안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폭력 문제, 네, 이 문제의 심각성과 온갖 비리를 제대로 고발을 합니다. 슬픈 대학원생들의 초상 시즌1 북 에디션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디수님이 지난 시간 정답자입니다. 언더워터 맞히셨습니다. 저는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 DIY를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를 많이 타게 됩니다. 특히 사람들의 주머니가 가벼워지다 보니 취미 생활은 모두 뒤로 미루나 봅니다. 수강생분들 중에는 여러 직업의 사람들이 계신데 그분들 모두 하시는 말씀이 삶이 너무 팍팍해졌다라고 하시는데요.
예, 삶이 팍팍한데도 취미 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진정한 삶의 의미를 아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살기 어려워졌다고 물론 형편이 어려워지면 참 대책 세우기가 쉽지 않지만 문화생활까지 줄이는, 이건 너무 좀 슬프지 않나요? 예, 여간 에디슨님 지지합니다. 에디슨님이 마지막에 아직 580여일이나 남은 현 판국에 그보다 더 많은 임기가 남은 홍모지사도 하루빨리 내려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홍모지사는 곧 주민 소환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보다 더 많은 임기가 남았어도 더 일찍 내려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품은 입상님, 네, 언더워터 마치셨습니다. 대전의 한 생명과학대학 실험실에서 4년째 근무 중인 학생 노동자입니다. 학생 노동자, 이런 표현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공식적인 직책은 석박사 통합과정 대학원생이지만 대학원생이란 단어의 통상적인 느낌은 저의 정확한 정체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여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대학원이란 대학에서 배운 공부를 좀 더 심화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쌓는 곳이라고 많이들 상상하지만 분야에 따라서 학문적 성취를 이루는 과정이 공부라기보다는 육체 노동에 더 가까운 경우도 많습니다. 논문을 쓰기 위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직접 실험을 수행해야 하는 이공계, 그 중에서도 제가 속한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상당히 노동집약적인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온갖 유해물질을 다루며 자정이 넘도록 일하고 주말에도 노동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피로한 일상을 보내지만 학생이기 때문에 직장인에게 보장되는 수준의 소득이나 복지는 결코 기대할 수 없는 저희의 현실. 지도교수의 한마디에 절대 복종하면서 내 영역이 아닌 일도 당연한 내 일이 돼버리는 도제식 교육 시스템 안에서 언젠가 품었던 꿈은 계속되는 실망과 좌절 속에 빛을 잃어가고 언제 올지 모르는 졸업의 그날만을 기다리며 온갖 부당함을 힘겹게 감내하는 대학원 생활. 분위기의 차이는 다소 각양각색이겠지만 다른 분야, 다른 장소에서 이 순간 분명 수많은 대학원생들이 슬프게 고군분투하고 있겠지요. 슬픈 대학원생들의 초상이라는 웹툰이 나왔다는 말을 들었을 때 고등교육이라는 찬란한 휘장에 가려서 조명되지 못했던 대학원 생활의 어두운 이면이 드디어 많은 사람들의 공감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싶어서 반가웠습니다. 책 보내주시면 마음으로 읽으면서 공감의 힘을 얻고 우리의 현실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골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더 많은 주옥 같은 글을 남기셨는데 이 정도로 약하지요. 예, 알품은 입상님 힘내십시오. 피바 퀴즈 마칩니다. 공화국 논평. 새누리당을 친박연대로 리모델링 하시려던 박근혜 동지께서는 로열티가 높은 친박부터 꽂아야 한다는 원칙에 반발했던 김성회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찬물에도 위아래가 있듯이 국회의원을 하더라도 서청원 영감부터 해야 한다는 뜻을 거역하는 김성회에 대한 강력한 응징의 의지다. 공천이라는 것은 서로 좋아하고 뜻맞는 사람끼리 하나의 정치 세력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동지 사이의 의리와 신뢰가 전제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로서 이를 무너뜨리는 녹취질은 일평생 치질에 걸릴 매우 위중하고 극악한 중죄임은 말할 것도 없다. 이번에 윤상현, 최경환 녹취, 즉 박근혜 동지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 애써왔던 두 사람에 대한 흠집내기는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을 저지르는 것이다. 이는 처절한 대가를 자초하는 악수 중에 최악수가 될 것이다. 김시곤의 경우도 그렇고 차제에 우리나라에는 녹취가 불가능한 아이폰만 유통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어렵다면 녹음할 때에 상대방이 녹음 중이라는 표시가 액정에 뜨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윤상현이, 최경환이 김성회에게 전화했다가 녹음 중 이 표시가 떴을 경우 형님 도와주세요, 동상 도와주시게, 이렇게 말과 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정원이 문제적 인물 휴대전화를 해킹해서 남을 공격해 놓을 목적으로 저장해 놓은 모든 녹취 음성 파일을 삭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측적으로 녹취할 시에는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토발 행위로서 처단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 같은 녹취 방지 대책이 없을 경우 혹은 무력화됐을 경우 친박의 모든 실세는 향후 휴대전화를 폐기해버리고 모든 정치적 대화는 상대방이 녹음기를 휴대할 수 없는 사우나에서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김성회는 박동지에게 찾아가서 큰 절을 올리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서 녹취에 이용했던 휴대전화기를 산산조각내고 향후 친박의 개가 되겠으며 잠재적 라이벌이었던 서청원 영감의 수행비서가 되겠다고 고백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거부할 시에는 박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받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최초, 아니 은하계 최초의 잡놈 평전, 김어준 평전. 무식하지만 의리 만빵의 엄마, 노골적인 인종차별의 격분에 개싸움을 벌인 이탈리아 현지인, 한겨울 침낭 안에서 인류애적인 사랑을 나눈 유럽 여성, 그리고 전대미문의 사기꾼 MB까지 김어준의 학교에는 참 많은 선생님이 있었죠.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내 욕망이 뭔지,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자기하고 대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욕망의 주체가 돼서. 그리고 그 일을 그냥 해요. 은하계에 다시 없을 딱 한 사람, 김어준. 김용민이 김어준을 9년간 관찰한 기록, 김어준 평전. 김어준 평전, 인터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중을 개, 돼지로 보는 놈들, 이자들이 진정한 개, 돼지지요. 개, 돼지 눈에는 모든 사물이 개, 돼지로 보일 뿐이니까요. 개, 돼지가 집권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 진수를 맛보고 계시죠. 이 개, 돼지와 같은 땅에서 국사를 논하느라 참으로 괴로운 무 인사드립니다. 닥치라고! 우리가 어떻게 개, 돼지야? 환아, 네 녹취도 나왔더라. 네 목소리 맞지, 이 새끼야? 김성회가 서청원 영감이 나가려는 지역구에 출마하려고 하니까 관둬라, 딴 데 나가라, 딴 데 나가면 공천 주겠다, 이런 야부리 약속을 했고 말이야. 공천 주겠다고 약속하긴 했지. 근데 주어가 없잖아. 나는 딴 사람한테 공천 주겠다는 말이었는데 김성회가 착각한 모양이군. 자기한테 주는 줄 알고. 허나
김성회가 누구냐? 예전에 더민주 강기정이한테 핵주먹 날린 놈 아니야? 너 그 핵주먹 맞으면 어쩌려고? 뭐라고? 핵을 나한테? 그러면 성주에서 사드로 요격하면 되지. 핵이 뭐 대수야? 그리고 김성회는 우리와 같은 친박이라고.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 그런 교통정리를 한 거지. 교통정리. 그거 어느 개파나 다 하잖아. 세월호는 교통사고, 공천장난은 교통정리. 이 새끼들 정말 창조적인데? 크리에이티브 코리아가 이런 거였냐? 교통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작은 시행착오니까 시비 걸지 마. 우리를 고소해 봤자 할걸? 아마 범칙금 몇만 원 나오고 말 거라고. 병우가 그렇게 될 거라고 알려줬어. 허나 우병우가 너보다 먼저 가게 생겼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 뭐 이런다고 우리가 무너질 것 같아? 착각하지 마. 와신상담이라는 사자성어 못 들어봤어? 이 와중에 돈꿀 생각을 왜 하니? 여신상담이란 말은 왜 뜬금없이 하는 거야? 나 돈 없다. 그러니까 못 고준다고 이 새끼야. 여신상담이라니 와신상담. 비온 후 땅이 더욱 굳어진다는 뜻이지. 우린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이 일을 계기로 더 결속할 거라고. 글쎄 48발로 막아봐라. 1000발의 미사일이 날아오는 판국에 말이야. 그나저나 환 시원하게 해명하시죠. 김성회 전 의원에게는 왜 그러셨습니까? 나가지 말아라. 너 뒤를 다 까는 수가 있다. 이렇게 겁박한 건 왜였고요? 이거 법으로 걸면 걸리겠어요? 닥치라고. 이 문제의 논점은 바꿔야 한다고. 남자로 태어나서 왜 치사하게 대화를 녹음해? 언론이 바로 서고 나라의 기틀이 바로 선다면 온 사회는 김성회가 왜 치졸하게 녹음을 했는가? 여기에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97년 대선을 앞두고 안기부직원하고 중앙일보 사주 홍석현이가 여당 도와주자 이렇게 대화를 했지. 그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 공개됐을 때 궁지에 몰린 중앙일보가 사태의 본질은 도청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김성회는 과연 남자가 맞는가? 의리남 김보성 인터뷰. 사설 휴대폰 녹음 금지법 만들어야. 기획 취재 불신 사회 어디까지 대화하기 두렵다. 전문가 논평 상대의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은 전형적인 사기꾼의 행태다. 이런 기사로 도배돼야 하는 거 아니야? 이 새끼. 야 이거야말로 옛 속담 그대로 방귀 낀 놈이 빚을 낸다. 이런 말을 생각나게 하는구만. 뭐라고? 방귀 낀 놈이 뭘 낸다고? 빚을 내? 부동산 대출이야? 학자금 대출이야? 가계부채 1200조 시대에 웬 대출이야? 아이고. 방귀 낀 놈이 자서전을 낸다. 자서전을 왜 내? MB가 또 뭐 낸대? 그러기에 롯데 수사를 왜 해가지고? 이거. 내가 실수했어. 방귀 낀 놈이 처갓집 부동산을 복덕방에 내놓는다. 처갓집 부동산이 왜 나와? 아이고. 내가 착각을 했구만. 방귀 낀 놈이 외부 세력 탓한다. 아니 외부 세력이 또 왜 나와? 아이고. 내가 그 폭염이 계속돼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구만. 미안해. 방귀 낀 놈이 옆 지역구에 가서 출마하면 공천 주겠다 해놓고 공천을 안 주는 신뢰가 털끝만치도 없는 씨발 새끼다. 닥치지 못해. 에이 씨발 새끼들 언제까지 지랄이야 이 새끼들아. 아이 새끼들. 야 다 끝났어. 야당할 준비나 해 이 새끼들아. 너 이 새끼들 그 세상이 정상적이면은 바로 퇴출감이지. 이런 족같은 여당 꼴을 못 본다 해서 과거에 구국의 결단을 한다고 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인간이 있었지. 이 어떤 인간이에요? 신고해야지. 내란범으로. 야, 그 네 누나의 아빠다 이 새끼야. 닥치세요 영감님. 그때는 정말 구국의 결단이 필요할 만큼 혼란스러웠지만 지금은 더 혼란스럽지. 닥치라고. 뭐 지금 그럼 쿠데타 하라는 거야? 나야 반대지 이 새끼야. 쿠데타가 성공하면 너희하고 줄줄이 엮여서 감옥 갈 텐데. 야 근데 이거 하나 물어보자. 구국의 결단을 니네 누나의 아빠만 하라는 법이 있니? 그러니까 쿠데타로 덕본 사람의 딸이 정치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봐요. 영감님 이거에 대해서는 논평 안 내실 겁니까? 이 문제는 야당에게 있어서 절호의 공격 포인트인데 사드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실 거예요?
그 전략적 모호성, 이게 요즘 우리가 밀고 있는 컨셉이라고 봐. 당론이 없는 게 당론이다. 이 우상호 얘가 아주 똘똘해요. 연대 총학회장 출신이라 그런지. 그거 내가 이야기했어요. 의원들한테. 절대로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성주 주민들이 아무리 반발해도 절대 성주 쪽 근처도 가지 말라고. 왜냐? 가는 순간 외부 세력 개입이 되니까. 그리고 아는 척도 하지 말라고 해서 입 닥치고 있으라고. 사드에 대해서. 왜냐? 조금이라도 잘못 얘기하면은 바로 괴담이 되니까 말이지. 역시 영감님은 조선일보 애독자다우셔. 이러니까 뭔가 통하지. 그 조선일보가 지금 우병우하고 싸우잖니. 친박을 아장내고 있고. 우리 그 야당은 조선일보 그 뒤에 졸졸 따라붙으면 된다고 봐요. 이님, 지금 보니까 조선일보 바짓가랑이 붙잡고 형님 하실 기세입니다. 그럼 뭐하러 야당 정치를 하세요? 조선일보한테 통으로 다 맡기시지. 아이 똥보 새끼, 너 이 새끼야 그 조선일보를 싫어하고도 네가 이 사회에서 밥소리나 뜰 줄 알아? 야 화나, 네가 거들어야지. 지금 영감님이 우리 편 편들다가 공격받고 있는데. 닥치라고. 우리 친박은 지금 진보 진영이 하다가만 안티조선의 시즌2를 할 계획이라고. 뭘 거들어? 조선일보가 지금 이러는 거는 지금까지 친박을 빨아주면서 모양이 빠졌는데 이제는 친박의 심판자가 돼서 다음 시대에도 언론 권력으로서 그 명줄을 이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죽은 권력에게 물어뜯는 조선일보. 예, 지금 박근혜 권력이 죽은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새 정부 들어섰을 때 친박신문 조선일보 이런 얘기는 또 듣기 싫거든. 안 그런가요? 제 말이 틀린가요? 오늘 그 사설 제목 보셨습니까? 조선일보. 박 대통령 더 이상 거짓말 뒤에 숨지 말라. 이걸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레임덕이 다 왔구나. 조선일보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 봐 이 새끼야. 너도 그 조선일보가 무슨 이야기를 하나 들여다보자니 이 새끼야. 이 사회의 중심에 조선일보가 있다고 봐요. 너도 그 인터넷으로 보지 말고 이제는 돈 내고 종이신문으로 구독하라고. 10만원 현금이 바로 나와요. 그럼 이 새끼야 넌 그걸로 그 탕수육 사서 처먹으면 얼마나 좋아 이 새끼야. 그만하세요 이님. 이님은 언제까지나 조선일보가 이님을 봐줄 것 같습니까? 단물 다 빨아먹고 버릴 겁니다. 그거 아세요? 할 리가 있나? 아이 씨발 이 똥보 새끼. 너 이 씨발 새끼야. 너 이 새끼 너 지금 날 가르치려 드는 거야? 너 따위 새끼가? 이 새끼. 너 아침마다 네 방에 보면 참새 한 마리가 들어와 있지 않니? 아니 참새 한 마리는 왜요? 그 똥보 이 피를 밤새도록 빨아먹다가 그 모기가 참새가 됐어요. 그만하세요. 그 퀴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그 피가 많이 빨리면은 똥보야. 아침에 일어나면 어떠니? 기력이 쇠하지? 그럴 때에는 그 정성농장 홍삼을 먹어야 한다고 봐요. 정성농장 홍삼. 충남 금산에서 만든 홍삼이거든. 그 아버지하고 아들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가꾼 금산의 정성농장 홍삼. 이거 먹으면 뭐 그냥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 네가 모기가 돼서 마누라 피를 빨아먹을 거라고 봐. 정력이 넘쳐서 말이야 이 새끼야. 이 새끼 궁금해하네. 허나 너는 정성농장 홍삼 먹으면 안 되겠다. 지금도 공천 신청자 피 빨아먹는데. 닥치라고. 영감님 정성농장 홍삼 전화번호가 어떻게 돼요? 그 010-9754-6972 010-9754-6972 알았지? 외웠지? 다시 한번 010-9754-6972 예, 이제 그만하시고 퀴즈 내시죠. 이 새끼 그 고추 얘기할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구만.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럼 문제 내도록 할게요. 넥슨이 또 뉴스에 나오는구만. 국내 게임 유통사 넥슨이 자기 회사 온라인 게임 제작에 참여한 성우 한 명을 날렸어. 페미니즘 커뮤니티인 메갈리아를 지지한다는 그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교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봐요. 이 성우가 입은 티셔츠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소녀는 이걸 원하지 않는다. Girls do not need 땡땡. 이 땡땡이 무엇인지 이게 오늘의 퀴즈인데 소녀는 이걸 원하지 않는다. 소녀가 원치 않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맞추면 된다고 봐요. 예, 정답. 네, 환빨랐습니다. 정답은요? 이 정답은 가수 이름이잖아. 그렇습니다. 그 가수가 불필요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만은 하여간 정답은요? 이 정답은 김은국.
소녀는 김흥국을 원치 않는다. 아니, 이런 티셔츠를 왜 입고 다닙니까? 이 무식한 새끼. 사회자, 바로 정답 가자. 정답은 베이비. 베이비라니요? 여자는 아기를 원치 않는다. 요즘 여자들이 출산을 안 해요. 그래서 정말 큰일이야. 그래서 애 많이 낳는 여자한테 공천 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지. 에이그, 틀렸습니다. 자,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이 맞히셔야겠습니다. 슬픈 대학원생들의 초상 시즌1. 네, 이런 제목의 책.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북 에디션에서 나왔는데요. 자, 하루 2분씩 골라서 선물로 드립니다. 팟빵 게시판에 이메일 주소, 사연, 정답. 네, 이거 올려주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대학원생들의 리얼 웹툰. 교수가 까라고 하면 까야 하는 대학원생들의 삶을 깠습니다. 조교 폭행, 제자 성추행, 논문 도둑질,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그날을 향해 꿈꾸면서 만든 웹툰 슬픈 대학원생들의 초상 시즌1. 29기 고려대 대학원 총학생회가 대학원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폭력 문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슬픈 대학원생들의 초상 시즌1. 네, 북 에디션에서 나온 책,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어제는 정답자가 없었습니다. 정답이 15살인데, 오늘은 많은 분들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Girls do not need 땡땡을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피바 퀴즈 마칩니다. 공화국 논평. 요새 들어서 여러 건으로 박근혜 동지를 괴롭히는 조선일보가 갈수록 종북 성향이 농후해져 끝내 북조선일보가 돼간다고 우려와 분노를 표하시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최근 우병우 처가 부동산 매도, 또 김성회 녹취 보도로 박 동지를 열뻗치게 만들고 있는 조선일보에 대해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한때 통일은 대박이다로서 조선일보 통일펀드를 강력하게 밀어줬음에도 발등에 도끼를 찍는 배반신문의 본색을 드러낸 데 대한 강력한 응징의 의지다. 2007년 대선 국면에서 노골적으로 이명박을 지지한 터라 극도로 빈정상하게 만들었지만 2012년 야당을 뭉개는 일에 앞장서면서 그럼 그렇지, 나한테 줄 서지 않을 수 없는 조선일보지, 이렇게 생각했던 박동지였다. 사실 박동지의 아버지는 조선일보 사주의 아버지와 밤과 낮의 대통령직을 나누어 가졌던 사이였음을 떠올리면 막역한 정도를 넘어선 특별한 관계라 하겠다. 그런데 권력의 근간을 흔드는 망동을 거듭하는 현실은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을 저지르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는 처절한 대가를 자초하는 악수 중에 최악수가 될 것이다. 박동지는 조선일보가 그렇게 안전성을 확신하고 안보상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들을 의정부에 있는 조선일보 방시일가 묘역에 배치하라고 지시하시었다. 하늘을 향해 쏘는 것이고 100m 이내에서도 텔레비전만큼의 전자파가 나온다고 하니까 뭐가 걱정이란 말인가. 만약 조선일보 사주 일가가 반발한다면 조선일보 사주는 현재 서울 시민인 점을 감안해서 외부 세력의 반발이다, 외부 세력의 개입이다, 이렇게 규정하면 될 것이다. 조선일보의 거듭된 도발은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 사주일가는 박근혜 동지에게 찾아가서 큰 절을 올리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서 한 번 친박은 영원한 친박이라며 박동지와 함께 순장하겠다고 고백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거절할 시에는 박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건강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술술 풀리고 간장과 신장을 보호해 숙취를 완전히 제압합니다.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 술술 풀리고. 네이버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를 검색하세요.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지난밤 꿈에 신령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제 앞에 나타나신 건 아니고요. 환희 앞에 나타나셨어요. 신령님이 펑 하고 나타났어. 환아, 금사식 줄까? 아니면 은사식 줄까? 그렇지 않으면 쇠사식을 줄까? 닥치라고! 뭐 속단하는 것 같은데 뉴스에 안 나오면 사람들이 몰라. 김성회 녹취 그거 말이야. 뉴스에서 봤다는 사람들이 없다고. 텔레비전을 틀어보라고. 뉴스에는 온통 외부 세력이 들어가서 경상북도 성주를 공산화시켰다, 이런 거밖에 안 나오는 거 못 봤어? 그래. 그 방송 하나 믿고 총선 180석 꿈을 꿨던 우리 아니냐? 야, 근데 어떻게 됐니? 이 장마철을 맞아서 잠시 소나기가 내리는 것일 뿐이야. 비도 와야지 농사를 지으려면. 하지만 조금만 지나가 보라고. 서서히 KBS와 MBC가 치졸하게 전화로 녹음질이나 하는 비정하고 유치한 김성회의 만행을 조명할 테니까. 야, 환아, 근데 너는 왜 김성회가 말 잘 들어서 옆 지역구로 조용히 옮겨가 줬는데 뒤통수를 쳤냐? 넌 이 새끼야, 그게 더 나빠. 차라리 김성회 보고 야, 너 정계 은퇴하고 썩 꺼져 이러던가. 하여간 나는 모르는 일이야. 다 잊어버렸다고. 검찰 나가서도 그런 얘기 해봐라. 수사하는 검사가 우병우라도 좆가라고 할걸? 아니, 내가 검찰에 왜 나가? 뭘 잘못했는데? 이제 잠시 후 정치 한 건에서 시간에서 김태규 기자가 소상히 알려줄 거다. 선거법 237조 5항을 보면 경선 후보자로 선출된 자를 폭행, 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체포 감금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있더라고. 이 법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경선 후보자, 즉 김성회를 협박한 경우 아니니? 거기 출마하지 말라고 말했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잖아, 이 새끼야. 김성회한테 말 한마디 한 게 협박이라고? 김성회한테 협박이 통해? 그 핵주먹한테 말이야. 김성회가 날 협박했다면 말이 될지 몰라도 말이야. 이 새끼야, 칼을 목에 들이대고 돈 내놔, 이래야만 협박이냐? 지역구 출마 포기하지 않으면 김성회에 관한 파일을 깐다며? 이게 협박이 아니면 뭐니? 그건 참 윤상현이가 했나? 하지만 상현이가 성회한테 이랬잖아. 이게 다 내 뜻이자 환희의 뜻이자 청와대 누나의 뜻이라고. 삼위일체 친박신이 주동자라고 했잖니. 친박 진박 운운하는데 야, 이젠 바꿔라. 친박이 아니라 협박이라고 말이야. 닥치지 못해. 허나 사자성어 중에 이게 있더라. 금등지사. 뭐라고? 금등지사? 그게 뭐야? 우리나라에 금등도라는 도가 있어? 금등도지사? 어느 당 도지사야? 이 무식한 새끼. 야, 쇠줄로 단단히 묶어두어서 비밀스러운 기록을 넣어두는 상자, 이런 뜻의 금등지사지. 억울하거나 비밀스러운 일을 글로 남겨서 후세에 그 진실을 전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말, 금등지사. 김성회가 금등지사를 남긴 셈이지. 하여간 백날 그래봐. 대선까지 1년 이상 남았고 방송에서는 관심도 없을 것이고 연예인 뉴스라는 고급 세제가 우리한테 있지. 묵은 때라도 하얗게 세탁해주는, 마치 향수기의 하얀 브라우스처럼 말이야. 연예인 뉴스
이걸로 시원하게 세탁하면 된다고. 응? 근데 말이야, 이건 아무래도 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 고도의 스킬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박을 망치게 하려고 외부 세력이 개입한 것은 아닌지. 외부 세력? 이제 드디어 나오는구나. 야, 외부 세력이 누구니? 경상도만 잘 나가는 당인데 딴 지역 말씨를 쓰거나 새누리당 당원이 되고 최소한 20년이 지나야 하는데 안 지나고 청와대 누나를 기쁘게 해야 하는데 슬프게 하는 놈들, 이런 놈들이 외부 세력이지. 그래? 그렇다면 윤상현이부터가 외부 세력이겠구나. 충남 청양 출신에다가 입당하고 10년이 안 지났지? 그리고 지난번에 날 죽인다고 한 데 이어서 이번엔 녹취까지 까발려지면서 청와대 누나를 슬프게 하고 있지 않니? 닥치라고! 이게 그거하고 같아! 허나 맞을 땐 좀 맞자. 언제까지 김한술로 사태의 본질을 가리려고 해? 너 속담에 손바닥으로 김성회 협박사건 본질을 가린다. 이 말 못 들어봤냐? 뭐라고? 손바닥으로 뭘 가려? 이거 내가 실수를 했네. 우병우가 손바닥으로 진경준 비리를 가리다. 아니, 거기서 우병우가 왜 나와? 이거 착각했어. 손바닥으로 성주 군민 분노의 본질을 가린다. 아니, 성주 군민이 왜 나와? 이거 손바닥으로 환인이가 롯데에서 50억 받은 비리를 가린다. 닥치지 못해! 안녕하십니까. 저는 외부 세력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안에 있습니다. 오늘은 또 안님이 나오셨어요. 이쯤 되면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은 손바닥으로 가려진 셈이지요. 글쎄 말입니다. 요즘은 통 소식이 안 들려옵니다. 하나 조심해라. 자기들 비리를 물타버릴 또 다른 이슈를 찾느라고 목말라 하는 애들 아니니? 지금 어떤 뉴스라도 나와만다오. 이러고 있다고. 국민의당에는 올드보이가 많잖니. 구린 게 많을 거라고. 단속 확실히 해라. 당신이 마약할 수는 없나?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하고 마약을 엮으려고 해도 화제가 안 돼요. 아무래도 A는 깜이 안 되니까 닥치지 못해, 이 새끼야. 안님, 이 최근 그 새누리당 상황을 어떻게 보셨어요? 낡은 정치,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정치는 이제 끝장내야 합니다. 혁신의 정치, 진심의 정치로 다가가겠습니다. 제가 딴 건 다 별로였는데 국민의당의 사드에 대한 입장만은 평가합니다. 예, 전략적 모호성,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당처럼 선명하게 안 된다, 이 입장,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저희는 사드 말고는 다 전략적 모호성이었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도 그랬고요. 테러방지법도 그랬고요. 각종 노동 민생 현안에 있어서도 어느 편에도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덕을 봤지. 더민주하고 한 편 먹어보라고. 이거 아주 골치가 아파져요. 하지만 위기가 사람을 만든다고 리베이트 의혹으로 헥헥댈 때 사드 문제가 돌출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확실하게 대응해야 한다. 흐리멍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반대하신 건데요. 반대하심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정부가 밀고 가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안 된다고 한 옥타브 더 올려서 반대해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밀어붙이면요? 그러면 2 옥타브 더 올려서 반대해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 밀고 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3 옥타브 더 올려서 반대해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안 된다, 이거 밀고 갈 수밖에 없다 라면서 계속 추진하면요. 아까 3 옥타브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4 옥타브 올려서 반대해야지요. 사회자, 그 다음 대사부터는 엑셀로 해라, 엑셀. 다음 줄에서는 자동 연산이 돼서 옥타브 1을 더하는 식으로 말이야. 그래요? 그렇다면 32만 4,875번 계속 밀고 간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정부가? 그러면 32만 4,876 옥타브 올려서 반대해야지요. 그러다가 한 77만 옥타브 올리면은 사드 완공했겠구만. 글쎄 말입니다.
안님, 그렇게 반대하셨는데 사드를 다 지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아마 제가 대통령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 내주시죠. 그 인님이 영상편지 준비하셨습니다. 함께 보시죠. 영상편지. 동보야, 올여름에는 수영장 추워도 갈 생각이 없냐? 네 고추가 목욕 좀 시켜달라고 하더라고. 샤워했을 적에 배가 가려가지고 물이 닿질 않는다고 해서 씻질 못했대요. 동보야, 형은 휴가인데, 밤에 한 잔도 하려고 하는데, 이럴 때 꼭 휴대해야 할 게 있잖니. 술술 풀리고라고. 술술 풀리고를 먼저 먹어주고, 그리고 술을 마셨을 적에는, 다음날 일어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봐. 나 같은 경우에도 말이야. 일어나자마자 맑은 정신으로 문재인을 씹었거든. 동보야, 너도 솔솔 풀리고 챙겨라. 솔솔 풀리고, 검색창에 그냥 솔솔 풀리고, 그거 입력하면 된다고 봐. 네, 알겠습니다. 자, 문제 내주시죠. 정말 배가 가려서 고추가 샤워를 못했습니까? 그만하세요, 이젠 좀. 샤워를 못했으면 바이러스가 많이 끼었겠네, 고추에. 문제 드리겠습니다. 20년 전에 11억 거짓대들이 어디 겁도 없이 우리 한국에 라면서 어디 감히 저는 정말 열받는 게 20년 전에 11억 거짓대 소리들이 어디 이렇게 겁도 없이 지금 우리 한국에 중국을 폄하하는 발언을 했던 정치인이 있습니다. 말을 참 험하게 하는 분이지요. 세월호 때는 우는 가족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는 좋은 공부였다. 이런 말까지 했던 정신없는 분이었지요. 이 사람 이름을 맞히는 거가 오늘의 퀴즈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 네, 환빨랐습니다. 정답은요? 바로 가자고. 막말하면 바로 이 사람이지. 정답은 홍준표. 홍준표 경남지사가 아무리 말을 함부로 해도 그렇지 경남에 있는 기업 중에 중국에서 활약하는 기업이 많을 텐데 설마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홍준표도 오늘의 정답인 이 사람처럼 되면 아마 그런 말을 할지 모르겠다. 정치적 미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막말을 하는 거지. 안 그러니, 사회자? 여자들은 애를 많이 낳아야 한다. 그래야 사람 구실을 한다는 식의 말씀을 하신 분보다는 정치적 미래가 없지요. 저한테. 예. 자, 정답은요? 정답은 트럼프. 틀렸습니다. 네. 트럼프일 수는 있겠네요. 잠시 후 이완배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트럼프가 막장으로 가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 참으로 염려가 됩니다만은. 네.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슬픈 대학원생들의 초상 시즌 1 북 에디션에서 협찬해준 책인데요. 마치시는 분께 하루 2분씩 골라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팟빵 게시판에 이메일 주소, 사연, 정답을 적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대학원생들의 리얼 웹툰. 착각하지 마. 우리는 학생이 아니라 노예야. 대한민국 최초 대학원생들의 본격 리얼 웹툰. 슬픈 대학원생들의 초상 시즌 1. 교수가 까라고 하면 까야 하는 대학원생들의 삶을 깠습니다. 조교 폭행, 제자 성추행, 논문 도둑질. 이 모든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고 있는 대학원의 현실. 바꿔보자. 이런 취지로 만든 웹툰이죠. 슬픈 대학원생들의 초상 시즌 1 책으로 나왔습니다. 북 에디션이 협찬을 했는데요. 예, 여러분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대학원에서 일상적으로 치부되는 폭력 문제의 심각성, 온갖 비리의 온상이 돼버린 현실. 이 현실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학원 하면은 우리 시대 지성의 최고봉으로 통하지 않습니까? 네. 자, 정답 2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베르티고님, 정답은 왕자 맞히셨습니다. 아내가 약간 색스런 표현 때문에 제 방송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셨는데요.
공화국 논평을 듣고서는 이거 북한 해적 방송 아니냐 이렇게 오해도 하는데요. 제 아내도 제 방송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직장에 다니면서 대학원을 들어간 관계로 풀타임 원생에 비해서는 수월하게 다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제 후배는 정말 힘들게 다녔다고 합니다. 지도교수, 외국 유학생, 석사 논문까지 거의 다 써주고, 네, 고생해도 수고한다고 격려도 없고 참 딱합니다. 책을 받게 되면 후배하고 같이 보면서 밥을 사주려고 합니다. 네, 페르티고님 멋지십니다. 당첨되셨고요. 자, 연지연서님, 프린스 정답 맞히셨습니다. 창원 살고 있는 새아이 아빠입니다. 매일 아침 잘 듣고 있습니다. 궁금한 시사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알게 되고 궁금증 또한 많이 해소가 되지만 마음 한켠에 가시지 않는 답답함 또한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계시는 아버지. 새누리당 아니면 종북 빨갱이라는 처갓집 식구들. 그냥 시간이 가라 마음속으로만 외치고 있습니다. 이곳 창원에서는 사드가 우리 동네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때문인지 조용하기만 한데요. 네, 저희 장모님 모임에서는 성주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이야기하네요. 국가정책에 왜 그렇게 반기를 드냐고. 정말 답이 없습니다. 예, 답이 없긴요. 창원에서 노회찬이 당선됐는데요. 예, 점점 우리 사회가 진보되고 있다. 이런 믿음 속에서 이 현상을 바라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피바 퀴즈 마치겠습니다. 공화국 논평. 같은 사람이라도 개, 돼지 부류가 있다고 믿으시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개, 돼지와 사람 중간에 있는 쥐, 즉 이명박에 대해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박근혜 동지 정권을 향한 총체적 공격의 원천이라 강력하게 추정되는 이명박에 대한 표독한 응징의 의지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보수를 지탱하는 시스템은 박근혜 동지를 중심으로 차질 없이 견고하게 유지되어 왔다. 그런데 롯데에 대한 수사가 착수됐고 검찰의 칼끝이 MB 쪽을 향하자 갑자기 이 시스템이 붕괴되기 시작했다. 이명박이 했던 박근혜가 정치를 잘 못한다 이 말 한마디가 신호가 된 것이다. 그래서 나 수사하지 말라. 날 건드리면 재미없다는 신호를 이딴 식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에 한유될 망동을 저지르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는 처절한 대가를 자초하는 악수 중에 최악수가 될 것이다. 친이계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친박 정권과 정면으로 맞짱을 뜨고 있는 조선일보는 전통적으로 이명박 지지 세력이었다. 이명박은 갖고 있는 정보와 정치적 인프라로 얼마든지 박근혜 동지를 흔들고 때릴 수 있다고 믿는 모양이다. 이는 이명박이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다. 사드 때문에 열받은 중국이 한국을 핸들링할 수 있는 수단이 수만 가지라고 하듯 박근혜 동지가 이명박을 감옥에 보낼 방법은 수만 가지라 하겠다. 문자 한 통이면 이명박을 죽는 날까지 콩밥을 먹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비해서 정부는 즉각 제2롯데월드에서 전투기와 충돌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을 롯데로부터 사들여서 그 자리에 이명박 한 사람을 위한 교도소를 지어놓고 평생 거기서 떨면서 옥살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은 박근혜 동지에게 찾아가서 큰 절을 올리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평생 까불지 않고 조용히 살겠다면서 2012년 대선 때의 비밀은 무덤까지 가지고 가겠다면서 고백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거절할 시에는 박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받게 될 것이다. 서울, 인천, 경기의 신축 빌라타임즈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튼실한 사진, 지도 정보에다 현장 답사 서비스, 허위 매물에는 100만원 보상까지. 빌라타임즈를 검색하세요. 미궁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역시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뭐, 안녕하십니까. 집에서는 성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뭐, 집에서는 오로지 마약도 하면 안 되지. 안 그래? 닥쳐 이 새끼야. 집에서는 서로 행복해야 합니다. 뭐, 집구석, 방구석 편안한 날이 없으면 이건 집이 아니라 지옥이지요. 요즘 헬조선의 집권여당 헬누리당 상황에 절망합니다. 무 인사드립니다. 뭐 이틀 만에 묻혔구만. 병우야 고마워. 회장님 감사합니다. 연예인을 또 동원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 새끼야, 그게 좋은 건 줄 아냐? 덮어진 건 줄 아냐고. 이건희 우병우만 봐도 그래. 영화 내부자들 그대로 아니냐. 민중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개돼지고, 특권 측은 잠깐 위기는 있을지언정 그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친박으로서는 사드 때문에 또 김성회 녹취 때문에 존재가 위태롭게 됐는데 하여간 큰 비를 피하게 됐다고. 혹시 그 우병우 건이나 이건희 건이나 너희들이 흘린 거 아니냐? 닥치라고. 우리를 뭘로 알아? 뭘로 알긴 개 족같은 씨발 버러지 씹새끼들로 알지 이 새끼야. 야, 그리고 우병우가 개인이냐? 니네 누나 비서 아니야. 비서가 계속 버티는 데다 니네 누나가 역성까지 드는데 이게 어떻게 남 일이니? 누워 침 뱉기지 이 새끼야. 그걸 그거 좋다고 그냥. 그리고 이건희 형 거 말이야. 야, 그걸 누가 보도하겠니? 차라리 이건희 기사를 덮으려고 니네가 다시 소환되는 수가 있어. 니네 이름이 다시 동원되는 수가 있다고. 긴장해 이 새끼야. 이 나라 전통 음식이 비빔밥이 아니라 덮밥이 되겠어. 얼굴과 멘탈이 철판이니 기왕이면 철판 덮밥 어떨까? 야, 너 욕개미창이라는 고사성어 아니야? 욕개미창. 뭐? 욕개미창? 미창욕개? 미래창조과학적인 욕하면은 개새끼다. 뭐 이런 건가? 덮으려고 하면 계속 드러난다 이런 뜻이지. 세상을 착하게 살아 이 무식한 새끼야. 자, 이 법과 원칙 위에서 군림하고 있는 특권층과 그 특권층 밑에서 힘없는 백성이 날마다 고통당하는 현실. 이거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서민, 노동자, 농민, 비정규직 등이 살아날 길? 그렇죠. 그들이 살아날 길은, 부활할 길은 딱 하나 있지. 그게 뭡니까? 죽어야지. 아니 죽다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죽어야 다시 살아날 거 아니야.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 서울시 공무원 요성이 북한 출입 기록을 보라고 출입 이렇게 돼 있잖아. 그게 말이 돼? 그래서 국정원이 바로 잡아줬지. 출입으로. 야, 그게 바로 간첩 조작 사건의 증거가 됐잖니. 그걸 조작한 국정원. 어느 정권의 국정원이더라? 아니 그걸 몰라? 누나 정권 아니야. 누나 정권의 뭐 닥치라고. 국가기관이 국민을 간첩으로 몰려고 증거까지 조작한, 그래서 국가가 범죄 집단이 돼버린 그 사건. 그 사건은 뭘로 덮었더라? 그 남재준 국정원장이 이 문제로 사과한 날이
2014년 4월 15일인데 그 이튿날 4월 16일 공교롭게도 세월호 참사가 났었지. 국정원 소유의 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던 세월호가 물에 가라앉은 거야. 어? 가만히 있자. 뭐 지금 우리를 의심하는 거야? 야, 나 아무 얘기도 안 했다. 누가 뭐라고 하디? 뭐 불순분자 단속기간이야. 낭설 퍼뜨리다가 잡혀가는 수가 있다고. 부디 입조심 몸조심하라고. 표현의 자유를 누리다가 잡혀가면 나는 모처럼 민주투사가 되겠구만. YS의 정치적 아들로서 확실하게 포지셔닝이 되고 말이야. 표현의 자유를 누리다가 마약 혐의로 잡혀가면 그때도 민주투사가 될까? 닥쳐 이 새끼야. 내가 언제 마약했다고? 하여간 음모와 해코지로 정치하는 놈들은 달라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성매매한다고. 아니 무슨 소리야? 성매매가 왜 나와? 이거 내가 착각했구만. 고기도 먹어본 놈이 처갓집 1000억대 부동산 매도를 한다. 아니 무슨 속담이 그렇게 길어? 부동산 매도가 왜 나와? 이거 내가 더위 먹었어. 고기도 먹어본 놈이 누나를 팔아서 공천 개입한다. 닥치라고! 공천이란 단어가 들어간 속담이 어딨어? 이거 실수. 고기도 먹어본 놈이 처제가 국적을 바꾼다. 뭐? 고기도 먹어본 놈이 마약한다. 이건 어떨까? 오늘 마약 얘기가 3번 나오네. 닥쳐 이 새끼야. 안녕하세요. 이거 오늘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아니 건님 어떻게 여기까지? 벌떡 일어나게 되더라고. 성매매 소식 때문에 말입니까? 성매매는 무슨 개소리야.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아이고 증거가 많던데요. 아가씨들이 모르는 집에 잔뜩 가던데. 그거는 해코지야. 이전 하다 못해서 나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지금의 이 골 때리는 상황을 면피하려는 모양인데 삼성이 한번 역성 내볼까? 역성을 내다가 역성혁명이 나는 수가 있어요. 공화국이 왕국이 되고 원래 왕국이었지. 박씨 왕국이 이씨 왕국으로 바뀐다고. 이씨 헬조선 시대를 한번 열어볼까? 우리 삼성은 정치를 안 하려고 그동안 참고 있었는데 한번 해볼까? 그 얘기보다도요. 아가씨들하고 방에서 뭐 하셨어요? 뭐 하기는 고스톱 쳤지. 고스톱을 어떻게 혼자서 쳐? 아니 어떤 아가씨가 감기 때문에 잠깐 화장실 간다고 하니까 그때 건님이 그러셨대요. 감기하고 땡땡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땡땡이 뭐였습니까? 감기하고 화투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물어봤지. 딴 데 가지 말고 빨리 앉아서 패 돌리라고 한 거라고. 아가씨들한테 돈 준 건요? 개평을 준 거지. 내가 다 땄거든. 우리 집안은 알겠지만은 화폐가 종이 쓰레기야. 너무 많아가지고 갖고 있어서 뭐 하겠어. 부피만 많은데. 그래서 애들한테 줬지. 가져가라고. 야 사회자야. 네가 내 입장이 돼보라고. 5만 원권이 5원으로 보여. 5원 알지? 옛날에 거북선이 박힌 거. 그러면요 마지막에 아가씨 한 명한테 네가 오늘 수고했다. 네 키스 때문에 오늘 땡땡했어. 이 말씀도 하셨는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그거는 재용아, 이 저팔계 있지? 이 저팔계가 팟캐스트 하는 모양인데 저 광고 좀 줘라. 갤럭시 광고 그거 집행해 주라고. 지금 나한테 와서 광고 달라고 나불대는데 해주라고. 그리고 이거는 네 선에서 해결하라고. 이거 회장님, 제가 지금 광고 달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예, 저는 도리어 회장님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오신 김에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라고.
새싹 땅콩차는 땅콩으로 만든 자동차인가? 아, 이 카가 아니고 티입니다, 티. 그 연극하는 전창걸 씨가 자기가 먹다가 효과가 좋아서 상품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그 남자한테 아주 좋다고 합니다. 비아그라를 먹을 필요가 없대요. 그러면 그 사회자 네가 써봤어? 저는 늘 발기 상태입니다. 키스가 그래서 필요 없고요. 자, 하여간 그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거는요, 마누라한테만 써야 한다고 합니다. 전창걸 씨가 당부하더라고요. 마누라한테만. 그러면은 곤란하지. 그저 서민 음식은 너나 먹어라. 나는 이거 먹었다가는 배탈 나겠어.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간 나오셨으니까 문제 내주시죠. 어제 성주에서 2,000명이 올라와가지고, 사드 반대 시위를 했는데, 시위 주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요. 제가 영어는 잘 못하는데요. 괴물이 영어로 땡땡땡이랍니다. 사드는 그래서 땡땡땡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포켓 땡땡땡. 이것도 유명하죠. 여기서 그 땡땡땡은 무엇일까? 아이고, 문제가 너무 쉽죠. 이 문제에다가 키스하고 싶네. 예, 정답! 네, 환빨랐습니다. 정답은요? 이 괴물, 이 뜻을 담은 정답은 김성회. 사드는 김성회라 아니었습니다. 김성회는 북한 미사일이지. 그게 어떻게 사드냐? 요격하는 게 사드지. 김성회를 우병우로 요격한 셈인데, 그럼 정답은 우병우 아닌가? 그럼 정답을 우병우로 하시겠습니까? 아니지, 이 새끼야. 괴물을 뜻하는 정답은 김영란법. 이거 참나. 새끼야, 그 한정식집이 문 닫으면 좋겠어? 하여간 오늘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이 정답 애청자 여러분이 맞히셔야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새로운 책으로 함께합니다.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 네. 출판사가 아주 과감한 모험을 했군요. 이렇게 복잡한 이름으로 책 이름을 정해서 말이죠. 메디치에서 나온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 자, 오늘은 저자분을 모셨어요. 저자분. 김글리 저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글리라고 합니다. 예. 네. 본명이십니까? 본명 아닙니다. 본명이 김춘자라는 소문이 있던데. 네, 본명은 네, 김귀자고요. 진짜요? 네, 진짜로. 진짜? 진짜로, 네. 그래요? 네, 그게 본명입니다. 그래요? 네네. 귀한 자식, 김귀자. 네, 본명도 좀 특이하죠. 김귀자가 더 나을 뻔했네.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또 나름 품은 뜻이 있어서, 네, 필명으로 갔습니다. 어이구, 진짜 책에 나와 있습니다. 본명이 김귀자. 근데 저자 이름은 이제 김글리로 예명, 필명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고.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 이 뭐 하는 책입니까, 이게? 이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여행 빙자 인생 탐험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행 에세이는 아닙니다. 네, 제가 1000일 동안 23개국을 다니면서 만났던 사람들 이야기를 쓴 책인데요. 제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 물음을 가지고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봤던 풍경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힌트를 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여쭙기 전에 네네. 1000일 동안 무슨 돈으로? 네. 네. 간혹 금수저를 혹시 물고 태어났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이름 보면은 그럴 것 같아요. 김귀자. 네, 김귀자. 네. 네, 저는 시골에서 지방 공무원이신 부모님 밑에 태어났고요. 저희 형제가 5명이에요. 예. 경비는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일하면서 마련을 했습니다. 네, 중간에 여러 일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제가 적금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돈 모으는 걸 굉장히 잘해서. 그 돈으로 다 충당을 했죠. 그리고 제가 돈을 좀 적게 쓰는 노하우를 어렸을 때부터 터득한 게 있어서요. 훔친 건 아닐 테고 뽀리 깐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니고 예. 어렸을 때 많이 했죠. 근데 여행을 보통 생각하시면 돈을 되게 많이 있어야 여행을 한다고 생각을 대부분 하시거든요. 예. 근데 제가 직접
이렇게 여행을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돈이 있으면 훨씬 편하게 할 수는 있지만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히치하이킹으로 이제 움직인다거나 예. 그리고 뭐 버스킹을 해서 예. 이제 돈을 충당을 해서 계속 이제 여정을 이어간다거나 이제 자전거를 통해서 여행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돈이 없이도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네. 버스킹이 뭐 악사. 네네. 그죠. 예. 길거리 악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거기서 돈만 쓴 게 아니라 돈을 벌기도 하면서 여행을 하셨다. 네, 저도 여행하다 이제 돈이 떨어졌을 때 예. 그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뭘 하셨어요? 제가 그때 팸플룻이라는 네. 그 악기가 있어요. 대나무를 이렇게 옆으로 쭉 네. 연결해서 남미에서 많이 부는 악기가 있는데 예. 이제 그거를 갖고 다니다가 이제 취미로 부는데 돈이 떨어지니까 뭘 할까 예. 하다가 이제 그걸 가지고 거리로 나섰죠. 예. 그래서 제가 4일 정도 했는데 숙박비를 벌었어요. 연주 실력이 좌우합니까? 그 수익은? 제가 느낀 건데요. 예. 재능이 중요하진 않다. 용기가 중요할 뿐이다. 용기가 중요하다. 그리고 하면서 늘어요. 이게 생기가 달리면 예. 이게 좋아지더라고요, 실력이. 불쌍한 어떤 연민의 정을 자극하는 뭐 그런 겁니까? 분명히 그런 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듣기에도 연주가 상당했기 때문에. 네. 본인이 들어도. 그렇군요. 어느 나라 가셨습니까? 제가 책을 지금,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사진만 봤는데, 우울한 나라를 좀 많이 가신 것 같아, 보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중국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계획이 없었어요. 땡기는 대로 여행을 가자 해서 중국에서 실크로드 따라서 이제 중앙아시아 거쳐갖고 터키까지 갔고, 근데 터키에서 이제 북아프리카, 뭐 이집트, 모로코, 티니지 이런 데 갔고요. 이제 거기서 사실 유럽을 가고 싶었는데 그때 이제 겨울이 와서 예. 너무 춥다 안 되겠다. 예. 그래서 제가 남미로 가서 그 체게바라 형님 있으시죠? 그 모터사이클 경로를 똑같이 제가 따라서 여행을. 체게바라 형님이 쿠바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쿠바로 갔지, 나중에. 네. 예.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셨고, 예. 이제 쿠바로 가셨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 경로 따라서 쭉. 버스 타고. 그래. 책 제목,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 와. 지금 말씀하셨던. 네네. 1000일 동안의 해외여행. 네네. 어떻게 연관 관계가 있을까요? 사실은 원제는 네 뜻대로 하세요. 왜냐면 제가 여행을 하면서 보니까 사실 이슬람 문화권, 기독교 문화권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문화권이 많고 그거에 따라서 살아가는 방식도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살아가는 기준도 굉장히 다르고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좀 많이 깨지는 게 있더라고요. 예. 살다 보면 과연 이게 정말 절대적으로 옳은가 이게 그른가 이런 게 없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근데 그 와중에서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관찰하면서 느꼈던 건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가 그 느낌이다. 어떤 방식을 택하든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든 그걸 제가 느끼고 그리고 이제 사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게 세계 최초 오답 안내서라는 부제가 오답 안내서. 네. 우리에게 정답이 있다는 것처럼 사실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살면 성공한다.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사실은 저도 그렇게 남들이 조언해 주는 대로 따라서 살아봤는데 어떻게 살아보셨어요? 뭐 아침이면 어학원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뭐 열심히 이제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저녁이면 이제 자기 개발하러 막 굉장히 바쁘게 커뮤니티 활동도 하고 뭐 세미나 활동도 하고 굉장히 바쁘게 살았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여행 다니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게 사회가 만들어주는 그런 기준이나 정답이 아니고 나만의 답이 필요하다. 그 나만의 답이 틀린 답이 아니고 그 오답이라는 게 이제 나만의 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자기만의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제목에 나왔던 건 이게 에피소드 중에 부제 중에 하나인데 제가 굉장히 잘하고 싶어서 항상 이제 많이 발버둥 치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여행을 떠났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발버둥 치면서 남들이 하라는 대로 살지 않아도 되겠다. 네. 그 결론, 그 답을 얻으셨다. 네네.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 오히려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들이 하라는 삶을 살지 않으면 네네. 더 행복할 수 있겠다. 네네. 네. 그 이야기는 또 내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정답자 만나보겠습니다. 정의의 여신님, 정답 송영선 맞히셨습니다. 어찌 저 이름을 모를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식민지 침탈의 기억이 있는데 수도 한복판에서 자위대 행사하는 것이 뭐 어떠냐는 정말 심각한 여자. 지금도 가장 잊히지 않는 동영상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연극을 할 때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추잡한 쌍욕을 퍼붓던 저 사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팟빵을 통해 김용민 브리핑을 듣다가 글을 남기고 싶어서 회원 가입을 했습니다. 지독한 귀차니스트인 제가. 그때 그 동영상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 지금은 누가 박근혜를 상대로 그 당시와 똑같은 연극을 하면 어떨까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하면 저들이 법적으로 문제 삼아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환생경제, 환생국민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사람이 소중한 나라 정답 송영선 맞히셨습니다. 모든 언론 매체에 대한 불신감으로 정치에 관심을 끊고 살던 50된 전업주부입니다. 이명박근혜가 당선되면서부터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서 정치에 무관심했지만 이번 총선 즈음에서 여러 팟캐스트와 김용민 브리핑을 알게 돼 다시 관심을 갖고 정권 교체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정권 말기가 될수록 점점 돌을 더하는 폭정에 매일매일이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이제는 이슈가 너무 많아서 꼽을 수도 없습니다. 야권의 승리로 뭔가 제동을 걸어줄 거라는 희망은 너무도 조용한 야권 반응에 절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나라가 너무 망가져서 정권 교체가 의미 없어질까봐 조바심이 나기까지 합니다. 요즘 청년들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6.29를 겪은 세대로서 답답합니다. 6.29 이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겪으면서 어느 정도 민주주의가 뿌리 내렸다고 생각했고 이렇게 쉽게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성주 사드 배치 반대 시위를 보면서 이제야 민중이 권력의 민낯을 알아가기 시작했고 저항하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옵니다. 부디 이 불길이 꺼지지 않고 들불처럼 일어나서 이 정권을 항복시키기를 바라봅니다. 네, 이 두 분께는 북 에디션이 협찬한 슬픈 대학원생들의 초상 시즌 1 보내드리겠습니다. 피박 퀴즈 마칩니다. 공화국 논평. 국민을 순수한 국민, 불순한 국민으로 나누시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이 땅의 모든 불순분자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박 동지가 불편해하는 모든 것을 곧바로 수사 대상으로, 기소 대상으로, 처벌 대상으로 만들어내는 미래창조 과학적 크리에이티브 코리아의 집행자 오병우를 공격하는 자들에 대한 강력한 응징의 의지다. 사드를 서로 내 방에 설치해도 그 어떤 국민도 반대해서는 안 되는데 평화가 어떻고 냉전이 어떻고 미국 MD 편입이 어떻고 하면서 수만 가지 반대 논리를 펴는 것은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을 저지르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사드가 그렇게 싫으면 사드가 없는 나라로 이민을 가면 될 일이다. 또 우병우 같은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정권 실세가 싫으면 그 실세가 없는 실없는 대통령이 있는 나라로 이민 가면 될 일이다. 이 나라에 굳이 남아서 불순한 국민이 되려 한다면 처절한 대가를 자초하는 악수 중에 최악수를 선택하는 셈이 된다. 박근혜 동지는 이제 더 참지 않을 것이며
목표는 지난 총선에 야당을 찍은 불순분자 원수 암덩어리를 단두대에 세워서 이민 간다고 할 때까지 미친 개를 동원해서 살점이 뜯겨져 나가도록 물고 늘어지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박동지를 찍은 1,500만 정도의 인구만 남게 하면 땅이 널널할 텐데, 그때는 인가가 없는 지역마다 사드를 설치해서 아버지 시대로 끝난 사공화국을 사드 공화국으로 재건할 것이다. 아울러 핵 마피아들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바닷가의 해수욕장 횟집보다 더 많은 원전을 지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거역하고 끝까지 헌법에 적힌 치명적인 오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말을 진리인 양 떠드는,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불순분자들은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로 규정할 것이다. 불순분자들은 박근혜 동지에게 찾아가 큰 절을 올리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서 평생 까불지 않고 조용히 지내며 살겠다. 다음 대선에 반기문이 아니라 송영선이 출마해도 찍어주겠다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거절할 시에는 박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받게 될 것이다. 여보, 나 오늘 우리 집하고 아버님 댁 화재보험 가입했어. 뭐라고? 아이, 놀라지 마. 다 합쳐서 월 10,000원이라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가입한 거라니까.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집 2채를? 남들은 집 한 채를 30,000원에서 40,000원에 가입하던데? 화재와 배상 책임은 기본이고 도난, 보이스피싱까지 보장해준대. 정말? 대박!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수리비용까지 보장해준다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라고 했지? 나도 알려줘. 우리 친정도 가입하게.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한 집이 가입해도 또 두 집이 가입해도 월 10,000원인 화재보험 카페 02849-9730으로 전화하시면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연중 무휴 상담해드립니다. 메모 못하셨나요? 전화번호 02849-9730. 식당, 다중이용업소, 공장, 교회, 사찰 등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술을 끊었습니다. 술을 왜 끊으셨어요? 비주류의 8월 전당대회 당대표 당선을 위해서. 주류, 그러니까 친박이 설치면 새누리당은 이제 희망 없습니다. 대통령 후보 선출도 전화로 협박해서 지들 멋대로 결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환아, 안 그러냐? 닥치라고! 그리고 이제 무서워서 어디 전화로 이야기하겠나? 전화 협박, 이건 다 옛날 얘기니까 거론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앞으로 협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는 전화 절대 안 쓰고 문자도 바로 증거가 되니까 안 되고, 사우나 가야지. 사우나. 홀딱 벗었는데 녹음기를 돌릴 수 있겠어? 탕에서 협박하신다. 허나 기술은 첨단을 걷는다. 천하의 이건희 회장 털리는 거 봐라.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 난 말이야, 정말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 촬영한 카메라, 그게 갤럭시였을까? 옴니아였을까? 그게 궁금해지더라고. 우리 착하게 살자.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말이야. 다시 얘기하지.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 하긴 집권여당 대표의 사위가 마약한 것이 어떻게 드러날 줄 알았겠어. 닥치라고, 이 새끼야. 이건희 회장 건과 관련해서 새누리당 의견 없습니까? 의견이 없진 않지. 우리의 의견은 그 양반 정말 대단하다. 그 연배에 말이야. 허나 안 그러냐? 통도 크시지. 집에다가 그것도 여러 명을.
게다가 두당 500만 원씩이나. 절대 그럴 뿐이 아니지만 이명박 각하가 이 회장님 시츄에이션이었다면 어땠을까? 언제나 호연지기 반띵정신 실천하지 않았겠니? 두당 250만 원으로. 에이, 그런 일을 하실 분입니까,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신데. 자, 새누리당의 의견은 이게 전부입니까? 성매매는 불법이고 또 회사가 회장님 성매매를 도왔다는 정황도 있는데요. 사회자,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는데 왜 당신만 시비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뭐가 달라져? 당신 추풍과이라는 사자성어 알아? 뭐 알아? 추풍과이. 초코파이는 들어봤는데 신제품이냐? 추풍파이? 닥치라고. 아이고, 무식하기는. 가을 바람이 귀를 스쳐간다, 이런 뜻이지.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음을 이르는 말이야. 다 지나가는 바람 같은 얘기란 이야기지. 허나 이 상황에서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면 어찌 될까? 한국 경제성장 신화의 상징 이러면서 대대적으로 주장하겠지. 언론들이 말이야. 왜냐? 삼성 광고 받아야 하니까. 시즌이잖아. 아니죠. 이것도 평가해야지요. 성매매나 배임, 횡령, 비자금, 상속분쟁, 반도체 공장 노동자 백혈병, 이 문제도요. 아니, 회장님 찬양하기 바쁜데 그런 걸 이야기할 자리가 어딨어? 안 그래? 새끼야, 그 돌아가신 분한테 야박하게 그게 뭐야? 그러면은 살아계신 지금이라도 비판하는 건 어떨지. 이 지금 병석에 계신 분한테 그 무슨 폐륜적인 짓이야? 그러면은 살아계셔서 멀쩡하셨을 때 그때는 어땠나요? 그때는 뭐 기업 활동하느라고 여념이 없으셨지. 이렇게 나라 경제 살리시는 고마운 분한테 어디 감히. 그러면은 그분은 일생토록 비판받을 일이 없는 분이군요. 뭐 서회자, 아쉬우면 니도 그런 돈 가져봐라. 그나저나 서회자, 니가 집에 성매매 여성 부르고 성매매를 했다면 어땠을까? 이 우리 친박은 졸라 땡큐지. 온 신문방송 정치권이 일제히 입을 열어서 사회자 일대기를 훑어나가겠지. 새누리당 여성 의원들 어머 무슨 성매매 이러면서 비난 성명을 낼 것이고, 한 살찐 진보의 추락, 막말과 막짓 끝내 종지부를 찍다. 목사 아들, 목사 후보 생애 두 얼굴 이러면서 말이야. 사회자, 우리가 돈 줄 테니까 한번 꼭 해라. 그렇게. 그만들 하세요. 에휴, 진짜. 자, 오늘도 모셨습니다. 건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건이에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쉬고 계신데 하이에나가 진보 언론에도 있었군요. 다 저희가 제대로 작살내지 못한 탓입니다. 8년 동안 뭘 했나 몰라. 저 해직 기자들 다 없애버리지 않고. 이 뉴스타파가 어디 삼성 광고를 받아야 말이지. 주고받는 게 없으니까 핸들링할 방법이 없잖아.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사실 한중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고받은 게 많으니까 사드 배치 국면에서 중국 눈치를 보는 거 아닙니까? 역으로 생각해서 남북 관계도 그런 식으로 풀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북한에다가 우리가 주는 게 많으면 북한이 나쁜 짓 할 때 꾸짖고 바로잡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회자, 우리 보수는 남북 관계가 긴장 상태여야 좋다고. 그게 더 개이득이야. 사회자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요. 저 회장님, 회장님이 성매매 업소에 직접 차를 몰고 가신 것도 아니고 일부는 측근집에서 아가씨들을 불러가지고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 제기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 직원이 중간에서 알선한 것으로 보였고요. 내 회사 직원에게 내 일을 시키면 안 되나? 그 일이 말이죠. 불법이기도 하거니와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윤리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나는 일자리 창출을 한 거야. 현 정부 또 지난 정부 시책에 따라서 불과 한 건에 불과한데 한 자리에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을 불러가지고 일자리를 준 거 아니야. 몇백만 원씩 주고 두당. 그 여자들이 그 돈을 받아다가 이거저거 소비하게 되면은
경기가 부양되고 아니 나한테 표창장은 주지 못할 망정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사회자, 네 식욕을 위해서 네가 돈을 내듯이 회장님도 욕망에 지불하신 거라고. 뭐 공짜로 달라고 했어? 또 강제로 한 거냐고? 그 법 위반 아닙니까? 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처벌에 관한 법률, 즉 성매매 금지 특별법을 보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 행위를 하거나 구강 학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를 한 행위, 이걸 금지한다고 돼 있어요. 첫 문장부터 이미 회장님의 무죄를 입증하는구나. 불특정인을 상대로. 이 말이 있네? 불특정인을 상대로. 야, 그 아가씨들은 회장님임을 알고 와서 서비스한 건데 그렇다면 불특정인이 아니지 이 새끼야. 안 그래? 회장님한테 트집 잡으려면 특정인을 상대로도 서비스해서는 안 된다. 이래야지 이 새끼야. 뭐 귀신 같아. 어떻게 이런 금쪽 같은 논리를 개발하지? 재용아, 그 정치권에 연락해서 성매매 특별법 좀 없애라고 해라. 시끄러워가지고 살 수가 있어야지. 그 기왕이면은 과거 성매매도 다 소급해서 문제 없도록 하고 다 바꿔야지. 내가 그 예전에 마누라만 빼고 다 바꾸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마누라도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한다고. 에이그. 문제나 내세요. 사회자, 야, 네 고추도 할 수 있어.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드리도록 할게요. 농심이 스낵류 15개 브랜드 가격을 평균 7.9% 인상한다고 했는데 새우깡도 올린다고 해요. 판매관리비, 물류비, 인건비, 원재료 가격이 인상됐고 품질 개선이라든지 회장님 품위 유지비 인상 때문에 원가 압박이 가중됐다. 여기서 그 품위 유지비는 뻥이고 하여간 뭐들 하는 얘기죠. 뭘 올리려고 할 때. 하여간 이런 이유로 인상된다고 하는데 자, 문제 드릴게요. 새우깡 CM송이 손이가요, 새우깡에 손이가요, 아이손, 땡땡손, 자꾸만 손이가. 여기서 땡땡은 무엇일까? 이게 오늘의 문제예요. 예, 정답! 네, 환히 빨랐습니다. 정답은요? 아가씨! 틀렸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아가씨라니요. 허나, 너 그 CM송 모르냐? 사회자, 바로 정답 가자. 아이손, 땡땡손에서, 땡땡은 넥슨손. 틀렸습니다. 왜 넥슨손입니까? 넥슨 손잡고 부동산 문제 해결한 거 아니냐? 청와대 병우가.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이 마치셔야겠습니다. 선물 드립니다. 하루 2분씩 팟빵 게시판에 이메일 주소, 정답, 사연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메디치에서 만든 책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 네, 저자인 김글리님의 이야기 오답 안내서 어제부터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또 모셨습니다. 김귀자 씨. 본명은 김귀자. 개명할 마음은 없었어요? 사실 초등학교 6학년 때 개명을 하려고 했었어요. 놀림을 너무 많이 들어갖고. 그때 제가 초등학교 때 귀남이, 후남이 한창 드라마로 나올 때였거든요. 예. 그래서 제 별명 귀남이었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예. 놈 잤잖아, 산에 남잖아, 다. 예.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그때 마침 나라에서 이제 놀림받는 애들을 위해서 무료로 이름을 바꿔주겠다라고 했었거든요. 절호의 찬스까지. 네, 절호의 찬스 때 이거는 놓치면 안 되다. 그래서 가족들과 이제 상의해서 이름을 바꾸려고 이제 이름까지 다 준비를 했는데 막판에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 이름을 버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이름을 바꾸지 않았거든요. 이름을 바꿀 때쯤에는 후보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때 김지선
지선. 네네네. 예. 무난하네요. 굉장히 무난하죠. 예. 예. 김산이라는 것도 있어서 제가 산만하다고 해서. 김산. 네. 제 아들 이름인데. 네. 드센 이름인데. 예. 근데 지금 그렇게 바꾸지 않겠다고 결정을 하고 나니까 이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 이름이. 예.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막 의미를 막 부여하면서 굉장히 아꼈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 좋아하는데, 네, 제가 품은 뜻이 있어서 필명을 김글리로 쓰고 있습니다. 김글리. 예. 네네. 영어입니까? 김글리? 네, 영어도 있고요. 예. 네, 한글도 있고. 그래요? 오, 네네. 글리가? 네네. 예. 저자 이름, 이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들 기억하셨죠? 김귀자보다는 김글리로 이름 기억해 주시고. 자, 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가, 남들이 요구하는 답대로, 산다 한들, 그게 꼭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행에 나서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여행 가게 된 그런 어떤 동기, 결심하게 된 배경, 이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때 제가 27살이었는데요. 예. 제가 그때 이제 직장 생활하다가 여름 휴가를 떠나게 됐는데, 그때 등산을 하다가 넘어졌는데, 다음날 일어나지 못했어요. 어이구. 그 허리 디스크 하나가 완전 터져가지고, 그게 생각보다 좀 심각해서 제가 넉 달을 식물 인간 생활을 했거든요. 진짜요? 그러니까 거의 앉지도 못하고, 이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근데 제가 그때 그 치료를 받으면서 넉 달 동안 천장만 보면서 그런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만 하게 된 거예요. 지나온 삶도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까 생각도 해보고, 근데 지나온 시간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너 잘 될 거라고 해서 그렇게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별로 저는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때 생각을 했죠. 지금 다친 건 내 영혼이 보내는 소환장이다. 이거는 나한테 시간을 주기 위한 뭔가 신호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회사를 사표를 내고, 열심히 재활 치료를 해서 1년 만에 이제 완쾌가 완전 됐거든요. 수술 받지 않고. 그리고 이제 바로 떠났죠. 네, 세계 여행을 떠났죠. 중국으로. 천장에서 알려줬군요. 천장. 나가라고. 네, 그 천장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그래요. 천장만 뚫어지게 보면. 진짜 뭐 사실 사람들이 바빠서 그렇지. 그럼요. 뭘 하나 딱 들여다보면서 멍 때리고 있으면. 그럼요. 자기 인생을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멍 때리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게, 그 유럽의 철학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유럽이 날씨가 진짜 안 좋대요. 뭐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그런 철학이 발달한 나라들은 되게 음울하거든요, 날씨가. 글쎄, 영국 같으니 내내 그냥 비 오고 우울하고. 사람들 맨날 카페에서 죽치고 있는 거예요. 밖에는 못 나가고 하니까 뭐 맨날 지네끼리 얘기하고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위대한 철학들이 나왔다고. 소설가도 많이 나오고. 네, 그럼요. 반면에 이탈리아는 또 화창하니까. 그러면 나가 놀아야죠. 생각할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벨루스코니 같은 이런 바람둥이 총리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기후가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끼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화창하고 날씨 좋은 데는 철학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밖에 나가 놀아야 되지. 쿠바가 사실은 그렇거든요. 쿠바가 저는 제일 좋아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이 틈만 나면 그냥 나가 노는 거예요. 춤추고 음악하고 스포츠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생각을 하고 고독하고 외로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사람들한테 영향을 많이 끼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여행을 많이 가셨다고 하는데 몇 나라 가셨어요? 사실 그렇게 많은 나라는 아닌데 23개국 갔습니다. 굉장히 많이 간 거지. 그 사실 유럽을 한 번 가면 다 20-30개국을 가시긴 하거든요.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좀 우울한 나라들이에요. 보니까 대체로. 왜 이런 나라들만 골라서 가셨어요? 사실 뭔가 딱히 계획이 있진 않았고 그냥 제가 세계여행 갈 때 있었던 로드맵이 딱 3개였어요. 하나는 실크로드 따라서 유럽까지 가보자. 육로로. 그거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남미를 종단해보자. 그거 하나가 있었고
하나는 이제 아프리카 한번 가보자. 그게 있었거든요. 예. 네. 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같은 경우 네네. 사하라 사막을 텔레비전에서 보고 나서 네. 자기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거를 600일 이렇게 걸어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자기도 한번 가보자 해서 갔는데 한 60분 걷다 보니까 하늘하고 모래밖에 없더라. 바로 되돌아왔죠. 네, 저도 들었습니다. 예. 아니 어떠세요? 어디가 가장 기억에 남으셨어요? 나라로는 저는 쿠바가. 네, 쿠바 사람들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고요. 예. 그리고 대륙으로는 남미가 굉장히 인상이 남아요. 예. 남미가 굉장히 인상이 남고. 예. 그리고 아프리카 튀니지가 제가 예상을 전혀 하지 않고 간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네.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어떻게 좋은 거예요? 양반이에요, 사람들이. 양반들. 양반이라면 어떤 의미입니까? 예의가 있고. 사실 거기가 무슬림 국가거든요. 근데 무슬림 국가들은 가보시면 여성에 대한 그 의식이 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네. 그래서 특히 외국 여자들이 여행을 갔을 때 성희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자국민의 여성들은 건드리지 못해요. 그 법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근데 외국 여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다는 인식이 있어서 성희롱도 엄청나고 실제로 그 이상의 것도. 네, 사건들도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집트 같은 나라에서 성희롱을 엄청 당했거든요. 그래요? 네네. 근데 튀니지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튀니지는 그런 게 거의 없었고 그리고 되게 작은 나라여서 되게 여행 다니기도 좋았고 사람들이 너무 친절한 거예요. 물어보면 정말로 대답을 잘해주고 네. 사람을 잘 예우하고 또 그렇게 사람으로서 같은 어떤 그런 인간으로서 예우하는 네네네. 이런 문화가 잘 돼 있는 곳이 가난한 나라들입니다. 그렇긴 해요. 예. 저도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런 게 서로 별 볼 일이 없으니까. 그렇군요. 그런 거죠. 그렇군요. 돈이 많으면은 균등하게 많을 수는 없거든. 맞아요. 한쪽이 다 부가 편중될 수밖에 없으니까 있는 사람들은 이제 돈이 있느냐 없느냐로 이제 가난한 사람들 선을 가르죠. 그래서 자기 이너서클 안에 듣느냐 안 듣느냐 이거 갖고 막 판단하고. 자, 하여간 그렇게 해서 이제 튀니지도 다녀보셨고.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젊은 여성이신데 앞서도 이집트 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어렵지 않으셨어요? 김글리 선생 같은 마음을 먹고 여행을 결심했다? 네네네. 이게 사실 한국에서도 길거리 다니기도 쉽지 않은데. 네, 맞습니다. 다른 나라 여행, 그것도 남미 종주, 이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물론 그것도 역시 남들이 두렵다, 위험하다, 그런 고정관념으로부터 탈피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여행이었겠죠? 네, 사실은 제가 생각이 좀 없었고요. 생각이 없었다. 그런 거에 대한 경계심 이런 게 없었습니까? 네, 간이 약간 부어있는 상태예요. 항상. 천장을 보느니 차라리 나가서 험한 꼴 보더라도 다니겠다. 네, 저는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명결정돼 있다. 내가 언제 죽든지 내가 죽을 팔자면 안방에 있어서도 죽을 것이고 내가 살 팔자면 전쟁도 있어서 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오래 다니면서 큰 사건 없었어요. 큰 사건이 운 좋게 없었는데 저는 그게 사실은 좀 운이 많이 따랐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여행을 하다 보면 위험한 사건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죽는 분도 계시고요. 네, 정말 죽는 분도 계시고 전 재산을 털리는 경우는 수도 없고 남미 같은 경우는 특히 위험하거든요. 총기가 휴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빈곤이 차이가 나는 나라들은 범죄가 엄청 많아요. 갭이 양극화가 있으면 빈부 간의 격차. 그 범죄율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저 주변에도 이제 젊은 여성분들이나 여성분들이 세계여행 가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간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 사실 적극적으로 추천하진 않거든요. 이거는 좀 개인의 운도 따라야 되고 좀 상식을 좀 지켜야 되고 밤에 예를 들어서 혼자 나돌아다니지 않는다거나 객기와 용기를 구분을 좀 해서 다닌다거나 근데
예측 불허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사기도 당해보고 네, 소매치기도 여러 번 당해보고요. 좀 위험한 순간들이 많긴 했거든요. 예. 네. 근데 그때마다 운 좋게 잘 살아남긴 했는데. 자, 그런 위기 상황, 위험 상황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단련이 되던가요?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우셨다. 굉장히 많이 울었는데. 예. 근데 이게 뭔가 사건을 하나 당하고 그게 정말 아픈데 한 1, 2주는 아프거든요. 예. 심적으로 되게 피곤하기도 하고. 예. 근데 그게 또 지나고 나면 그게 일종의 뭐라 그래 맞아도 안 그렇지. 아픈 거 뭐라 그러죠? 그 맷집이 생긴다고 하죠. 맷집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웬만한 일이 와도 예전만큼 그렇게 힘들지 않은 상태가 되더라고요. 여행 얼마나 다니면 그렇게 됩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다시 그 원점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럼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많고 많이 울었죠. 그러면서 스스로 맷집이 강해지고. 눈물 흘린 만큼 좀 강해졌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맷집이 생겼고 세상이 말하는 매뉴얼 정답 그것이 반드시 옳은 길만은 아니다. 그걸 언제 느끼게 되셨는지 내일 한 번 더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글리 선생의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 메디치의 책. 자, 정답 맞히신 분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정답자 만나보겠습니다. 시웅우님, 시인을 좋게만 생각하는 여친과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저는 노망난 변절자라고 비난했고요. 결국 논쟁의 끝에서 서로 공부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저도 여자친구도 모르던 점을 알게 되고 서로에게 사과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시인을 좋게 생각하는 여친과 다투셨다. 어떤 시인을 놓고 논쟁을 벌이셨는지요? 예. 분신을 하면서까지 사회에 참여했던 이들을 보며 제가 운동권 친구들에게 했던 생각도 점차 바뀌었습니다. 제가 싫어하던 김지하 시인의 모습을 갖고 있었으니 말이죠. 김지하 씨가 도마 위에 올랐었군요. 브리핑 잘 듣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네, 대학원이라는 미친 사회에서 상처받는 제 여자친구를 위해서 책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게 읽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슬픈 대학원생들의 초상 시즌 1, 이 책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책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글리님의 책. 이 책이 아마 더 큰 위로가 될 것 같은데요. 예. 감사합니다. 당첨되셨고요. 자, 그리고 몬스터 정답 맞히신 손손손님. 네. 저자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책이 궁금해져서 정답 올려봅니다.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만 하다가 죽을 것 같은 제게 조금이나마 힌트를 주실까 꼭 읽어보고 싶네요. 매일 챙겨 듣고 있습니다. 연일 비리 부정부패가 빵빵 터져도 누구 하나 제대로 대가를 치르고 사회가 바뀌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의가 승리하기는커녕 점점 망가져가는 나라를 쳐다보기만 하는 건 참으로 참담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절망 끝에 희망이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피바 퀴즈 마칩니다. 공화국 논평. 내가 그렇다고 보면 비리고 내가 안 그렇다고 하면 비리가 아닌 게 되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라는 것을 만들어 자신의 수족을 잘라버리려 하는 사악한 야당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로 권력을 박근혜 동지에게서 빼앗아서 자기에게 집중시키려 하는 종북 야당 세력에 대한 강력한 응징의 의지다. 초코파이 빅파이는 나눌 수 있어도 권력의 파이만은 절대 나눌 수 없다고 확신하시는 박동지시다.
그럼에도 국회 교섭단체라는 이유로 국민의당 같은 작은 당조차 공수처에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을 저지르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심지어 야당이 전직 고위 공직자에게도 책임을 묻는다고 하니 이제 우병우도 현기환도 이정현도 최경환도 현대원도 온전치 못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각하의 존망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나를 흔든다고 해서 흔들리게 되면 나라가 위태롭다고 믿으시기에 박동지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공수처를 입법하고 싶다면 방어를 담당할 방수처를 불가피하게 만드실 것이다. 방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하게 되면 문제 제기를 했던 고발을 했던 국회의원을 수사하는 기구다. 방수처는 사정기관을 동원해서 뒷조사를 하게 될 것이며 전화로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협박하고는 끝내 굴복시키는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방수처는 북핵 못지않은 심각성을 내재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공격을 요격하는 정권의 사드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 비리 의혹을 계속 제기한다면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가 될 것이다. 공수처 추진 세력들은 박근혜 동지에게 찾아가서 큰절을 올리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서 평생 까불지 않고 조용히 지내며 살겠다. 그리고 박동지가 나라를 집어삼켜도 못 본 척할 것임을 혈서로 서약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거절할 시에는 박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받게 될 것이다. 전자신문으로 올라오는 김용민 브리핑 알고 계시나요?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이 발행하는 용민일보. 듣는 김용민 브리핑에 더한 보는 김용민 브리핑도 만나보세요. 잊지 마세요. 언론 그 이상의 언론. 용민일보. 피바 퀴즈와 공화국 논평은 매일 오전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 일부 뉴스 매거진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간은 특집 방송 관계로 한 주 쉽니다. 다다음 주 8월 2일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